티베트의 라마 사원을 보면 거의 모든 벽면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규모가 큰 절이든 작은 절이든 거의 빈 벽이 없도록 사원 안팎으로 현란하고 화려한 탱화들로 가득하다. 지금 탱화를 그리는데 어떤 내용을 그리시는지요? 또 재료는 무엇을 쓰고 어떤 과정으로 그리십니까? 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립니다. 그리고 68가지의 염료를 사용합니다. 마다 독특한 색감이 있어서 분을 나누어서 한쪽 면씩 그려갑니다. 밝은 색깔은 벽면의 윤곽을 잡는 데 사용하고 그 위에 진한 색깔을 칠하고 마지막에 다시 윤곽을 칠한다. 재료는 주사나 금가루 여러 가지를 쓴다. 한료는 대개 불투명하고 자연 광물을 사용해서 오래도록 보존되도록 했다. 완성된 탱화들은 삶의 진실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화공은 원근법 같은 기법에 신경 쓰지 않는다. 대개 밝고 화사한 색깔을 주로 쓰는데 금가루와 은가루는 탱화를 더욱 화려하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데 중요한 재료이다. 탱화는 티베트 불교의 종교 예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라마 사원에 있는 벽화의 내용은 주로 교리와 설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규모나 형식 등은 화가의 입장과 기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라블랭 사원 정원에 있는 탱화들이다. 대부분의 탱화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다른 부처와 신들을 주위 배치시킨다. 불교 예술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을 형상화시키고 생활 속에 친숙하게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탱화나 벽화들은 불교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과 설화를 그리는데 그 중에는 더러 아주 대작도 있다. 이것은 포탈라 궁전의 벽화이다. 포탈라 궁전의 축성식 장면으로 시크반이 제5대 달라이라를 도와서 스케하고 건축할 때의 광경이다. 청나라의 황제가 제5대 달라이라마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포탈라 궁 앞에서 거대한 괴물을 모시고 열린 대규모 축제를 묘사한 것이다. 이 벽화는 1650년에 완성된 것으로 이런 대규모 벽화에다 역사적인 사실을 담아놓은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이런 탱화 벽화 이외에 밀교의 여러 법신을 보여주는 벽화도 있다. 라스에서 외진 곳에 있는 느레풍 사원에 있는 벽화이다. 사원에 있는 무타 참파의 벽에 있는 미륵불의 그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린 불상과 함께 만달라를 그린 벽화도 종종 볼 수 있다. 만달라는 여러 층의 천계를 상징한다. 티베트 불자들과 밀교 신자들은 깨침의 경지에서 보는 내면적인 세계, 만달라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러므로 만달라는 작은 우주인 셈이다. 이 벽화는 마이주 사원에 있는 만불탑에 그려진 것이다. 삼해사원에 있는 이 벽화는 티베트 자치구의 역사와 함께 설원 지역에 불과 전래되고 꽃을 피운 자취를 기고 있다. 이 벽화들은 삼해사원의 창건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000년 전의 일이다. 빛이 바랜 분도 있지만 아직도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다. 대부분 벽화들은 사원이 중건되거나 수리될 때 그려진다. 아직도 밝은 색채와 우한자 살아있는 듯 선명하다. 이 벽화는 청해 시아치용 사원에 있는 종파 기념전에 있는 것이다. 티베트 사람들이 가진 재주 중 독특한 것으로 자수 탱화가 있습니다. 이 탱화는 밝은 색깔의 견서 겹으로 술을 놓은 것입니다. 자수 탱화는 보통 불상의 장식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장인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이 만들어서 사찰이나 대웅에 모시는 부처님의 소상에 걸어놓곤 합니다. 이것은 의 사원에 걸려있는 자수탱화다. 부처님 주위로는 8종류의 사스러운 짐승과 식물이 있다. 탱화는 또한 장식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탱전에 걸려있는 깃발과 기둥을 감싸고 있는 장식도 모두 자수탱화로 만든 것이다. 청해성의 황난현에 있는 통렌 지방. 이곳에 자리한 리안두후 마을은 바로 자수탱화의 본산지라고 알려져 있다. 티베트에서는 집안에서 수공업, 자수탱화를 만드는 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수탱화의 대가로는 루오사시를 들 수 있다. 저는 12살 때부터 자수 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48이니 30년이 넘게 이 일을 한 셈이죠. 자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윤곽을 그리고 종이 본을 자릅니다. 그런 다음
밑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비단에 붙여서 다립니다. 태화는 보통 60여 가지 재료 사용하는데 색깔은 36가지 정도 됩니다. 저는 4째 이것을 가업으로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루오사이 씨는 자수 탱화를 만드는 예술가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은 마을 어린이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자기 마을을 자수 탱화의 본고장으로 만들어 사원이나 불자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수로 장식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룸마라는 소녀도 집안에서 자수탱화 만드는 일을 한다. 티베트 고원은 높은 산과 만년설이 있는 험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초원과 강도 공존하는 지이다. 자연의 원색이 살아있는 곳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깔로 꾸미고 싶어한다. 티베트 예술이 밝고 화려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티베트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다. 자수 탱화로 부처님을 새기면서 한 땀 한 땀에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정성과 헌신을 담는다. 밝고 아름다운 자수 탱화들은 소녀들의 가슴 속에 자비로운 부처님의 영상으로 아로새겨진다. 나이와 이름,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 이름은 엄마로 20살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4명이고 자수는 어머니에서 배웠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3일에서 6일 정도 걸립니다. 1년 수입은 1,000만 정도입니다. 돈을 버는 외에 어떤 목적으로 술을 놓습니까? 항상 부처님 마음속에 그리며 작업을 하고 또 우리는 이 일을功德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정부의 대표적인 숭예술품으로 자수탱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루오사이 씨는 어린 소녀들을 모아 전문적으로 자수 훈련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비단에 불상을 그린 것을 탕카라고 합니다. 티베트에 가면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예술작품들은 이 지역에 사는 예술가들이 그린 겁니다. 탕카의 예술성은 풍부한 내용과 세심한 데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탕카는 불자들에게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지혜들의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 의식, 그리고 천문과 달력, 티베트의 의학모가 탕카의 내용이 된다. 부구렌에 있는 시아우통 마을은 탕카 마을로 유명하다. 완마는 올해 27살 된 화공으로 지금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14살 때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커다란 탕카를 하나 그리는 데는 약 한 달이고 작은 것은 열흘이 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 혼자서 합니다. 그 종교예술의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티베트 예술의 많은 부분은 또한 승려들의 몫이기도 하다. 그들은 사원 안에 머물러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고 수도 생활의 일부로 탕카 작업에 몰두한다. 우통사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에세스님은 화가다. 스님으로서 일반 그림과 불교 탕카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해준다. 지금 저는 21살인데 12살 때부터 탕카를 배웠습니다. 탕카는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을 소재로 그립니다. 저는 탕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탕카를 그리는 것은 공덕 중에 하나이며 저는 이제까지 약 100점의 탕카를 그렸습니다. 저에게는 탕카를 그린다는 것이 곧 하나의 수도입니다. 우통마을에 가면 노년의 화가인 사이라웅 씨를 만날 수 있다. 어렸을 때 동진 출가한 스님이었는데 지금은 속해서 승복을 벗었지만 시신만은 여전하다. 이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탕카를 그리는 데 받았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며 공덕을 쌓는 일이었다. 어렸을 적 그의 스승이었던 짜웅다치안 스님은 중국의 유명한 화가였다. 사이라웅 씨는 그 스님을 따라 도낭 석굴 벽화를 베껴오기 위해 도낭까지 가기도 했다. 2년 동안의 고생 끝에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예술적 기초를 닦는다. 이것은 두루마리에 그려진 완성품이다. 이 가모니 부처님상은 제 나이 30세 때 그린 것이라고 한다. 몇 년 전 사이라웅 씨의 그림은 내게 평화 인간 문화재라는 칭호를 안겨주기도 했다. 지금 여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현존 둘로 8세 유명한 불교가인 소남 템팔에게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약 2000여 점의 탕카를 그렸습니다만 이 일은 부처님께 제가 드리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제 그림은 7개 지역과 외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인데 다른 과와 함께 저에게 탕카를 배우고 있습니다. 화폭에 담는 탕카 이외에 특이한 재를 만드는 탕카도 있다. 이 달라 탕카는 200개가 넘는 진주로 만들었다. 문성공주도 샤난지구의 창주사고에 있는 이 진주 탱화 앞에서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이곳에는 또한 일본풍의 탕카도 있고 진짜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이 탕카는 밀교의 신을 그린 것이다. 탕카는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종교 예술로 티베트 불교가 있는 곳이면 탕카가 절대 빠지지 않는다. 한 세계 예술품 중에서 버터 만든 조각이 가장 독특합니다. 버터로 불상을 막 불전에 바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면은 모두 부처님께 바치는 공약물로 씁니다. 모든 공약 중에서도 버터 조각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공약물로 버터 조각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티베트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련 지역에서 유목으로 생계를 꾸리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버터는 가장 중요한 생필품이 아닐 수 없다. 버터 조각은 겨울에 만든다.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버터 조각이야말로 티베트 사람들의 삶과 가장 직결된 종교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버터 조각은 티베트만의 예술로 남아 승려들만이 버터 조각을 만든다. 사원께서는 함부로 만들 수가 없다. 공약 받쳐진 버터 조각은 종교적인 축제나 법회 때 인도들에게 전시된다. 지금 만들고 계신 버터 조각에 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버터 조각은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입니다. 일인들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으며 특히 겨울에만 버터를 반죽해서 만들기 때문에 손에 동상이 자주 걸리곤 합니다. 버터 조각은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서 금방이라도 우밀 것만 같다. 그만큼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어진다. 불자들의 눈앞에 부처님의 서방정토가 큰새라도 펼쳐질 것만 같다. 눈 덮인 이 소련 지역에 맞는 독특한 버터 조각이은 이제 전 세계 불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